우리가 아무리 알려를 해도 저기에다가 하면은 저기도 재활용 한다는데요. 저기서 5만 원 준다는데 여기는 얼마 줄 수 있어요? 저희가 기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세탁기, TV 라인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물질들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철이니까 철끼리 다 되지 않느냐, 플라스틱이 다 되지 않겠냐 하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또 다 재활용을 각각 해야 됩니다. 재활용 그 구조라는 게 물질별로 다 각각 하지 않으면은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제품으로 하는 그 기준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섬세하게 좀 하고 있고요. 먼저 냉장고부터 말씀드리면 전처리 과정에서 사람이 손으로다가 제거하는 품목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선반 플라스틱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도 투명이 있고 불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각각 하고 있고요. 콤프레서 아까 냉매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사람이 손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기계에 들어갈 경우에는 좀 다른 거에 섞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조그만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트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만 구리관이라든지 웅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단열재, 이런 단열재가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안에서 보이는 이런 스테인리스 통만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 통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도 상당한 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기의 가장 핵심이 모터류, 저렇게 각각 물질별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부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전장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뜨거운 물, 냉물, 차가운 물을 섞어주는 기능을 한다던가 인쇄로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방수가 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있어서 각각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에 들어가서 선별이 되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기계가 작동하는 것만 보셨는데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가 선별한 것들을 이쪽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고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로다가 고철로다가 나와서 요거는 2차 가공 업체로 가게 되면은 보통은 인광로, 제철 업체로 가가지고 그쪽에 그 고철로서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철 제품, 철강 제품으로서 되어 있고요. 아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질별로 선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PP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ABS 같은 경우로다가 해서 재질별로 선별이 돼야지만이 크게 문제없이 다시 플라스틱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이제 구리도 이렇게 기계로다가 선별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도 각각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는 주로 고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도 PP와 ABS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재활용된 것들은 많이 공개를 안 해요. 특히 하부 케이스,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런 데를 들어간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된 것들을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이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재활용된 것들을 많이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재활용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고 안 좋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또 재활용된 품목들은 좀 그런 기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뭐 이렇게 세탁기 하부 케이스,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런 데에 들어간다던가 에어컨 커버 아니면 냉장고 덕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에는 재활용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이지 않는 쪽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물질에다가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고조되고 관심이 커진다면은 앞으로는 아마 많은 제조사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뉴스 난 거에도 뭐 자동차 여기 플라스틱은 재생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라고 해서 TV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이렇게 자원순환, 재활용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버려 주셔야지 저희가 또 잘 회수해서 잘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치가 다르죠. 다르네요. 왜냐하면은 통계청에서도 봐도 일단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 구축을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행정부
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떤 수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거를 네. 자원순환 기본법. 종량제 봉투와 아, 네. 같습니다. 네네. 뭐 조그만 핸디 과자? 뭐라고 해야 네, 그렇죠. 네, 핸디 과자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면. 그러면 이제 사실 대형 과자는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이제 수거해가는 네. 대부분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두 번은 이제 소형 과정 같은 경우에는 hin형복지센터가 네. 이제 주요 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형 과정은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수거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 대리점도 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품이랑 같이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다 갑니다. 공병, 유리병, 뭐 아니면은 플라스틱, 비닐, 그거와 종이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전자제품도 같이 가면은 선별장 안에서 전자제품을 골라내요. 오늘의 알찬 강의와 Q&A를 통해 우리가 쓰던 가전제품을 알뜰살뜰하게 재활용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과정을 속 시원히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